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오프라인 온라인 상담과 그리고 오프라인 상담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제 서로 그 각자에게 유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답변을 듣고 하면은 다 강박심리, 현실 부정의 길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거를 어떻게 현실 생활에 적용해서 풀지를 이제 각자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풀어드리는 대로 해서 풀면 돼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공황, 강박, 불안, 이인증, 마음병의 원인이 현실 부정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강박, 우울, 대인기피, 그리고 불안증, 이러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현실 부정의 심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현실 부정.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만 취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은 거부하기에 현실 부정이 되는 거고, 이 현실 부정을 가지고 살아가니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황, 불안, 이인증,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불안장애요. 그래,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먼저 강박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안 해도 되는 줄을 알면서 한다, 이렇게 해요. 안 해도 되는 줄을 알면서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건강 염려, 숫자 외우기, 손 씻기, 이 각 딱 맞춰서 정리하는 것, 그리고 확인, 가스밸브, 청결, 이러한 강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안 해도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죠. 정신과에서는 이제 약을 주면서 이 강박 행동과 강박 사고, 약을 먹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증상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현실 부정의 강박 심리, 현실 부정의 이 강박 심리를 현실 인정에 이 유연한 사고를 함으로써 이 마음병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신과에서 약을 먹으면서 증상은 가벼워지고, 그리고 강박증이 생긴 원인을 양방에서 뇌신경 전달 물질 이상으로 해서 그 자낙스 등의 약을 처방하고 복용함으로써 이렇게 증상을 눌러요. 그런데 증상을 누른다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약으로서는 어떻게 원인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먹을 때는 편안하지만은 먹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강박 행동, 강박 사고를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 인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에 뭐냐면은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우리 삶은 양지와 음지 이렇게 둘 다 되어 있는데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는 음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마음병이 있는 분들이 이 음지는 부정을 하거든요. 이 양지 하나만 가져가고, 그렇게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음지를, 양지도 좋지만 물론 이 양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염증 역시도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증상들로 보면은 건강 염려가 있죠. 그리고 숫자 외우기. 숫자에 대한 강박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 금밟지 않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손잡이 잡을 때도 또는 차 문을 열 때 또 차 문을 닫을 때도 하나, 둘, 셋 하면서 닫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왠지 불안하고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불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한두 번 참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참는 것을.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것이 손 씻기. 손 씻기도 손을 10번, 20번 이렇게 씻었는데 손을 10번, 20번, 30번, 40번, 100번 손이 까지고 피가 날 때까지 계속 씻게 되는 거죠. 이 역시도 뭐냐면은 내 손에 조금의 세균도 허용치 않는 조금의 더러움, 조금의 미세한 세균 하나까지도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강박 기본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에 10번, 20번, 100번을 씻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찝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각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왠지 삐뚤어진 것 같고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이렇게 맞춰놨는데 안 되고 저렇게 맞춰놔도 안 되는. 나중에는 10시간, 15시간, 20시간씩 이렇게 침구 정리하는 데만 계속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거는 건강염려. 건강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된다. 아파서는 안 되고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 그런데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것을 잘 모르기에 죽음의 현상만 알지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이 건강염려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건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 있고 가스밸브 계속 잘 잠겼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건강염려, 숫자에게 손쉽게 각정리, 확인, 가스, 청결. 여기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줄을 알면서도 하게 돼요. 건강염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이제 병원에 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진단을 받고 검진을 다 하고 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계속 건강염려를 걸려서 또다시 걱정하고 불안을 하고 손 씻기도 그렇고 각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 가스불 잠갔는데도 잠근 것을 확인했는데도 혹시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청결도 마찬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찝찝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 비현실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찝찝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고. 이 정리하는 것도 내가 깨끗하게 티끌 하나 없이 딱 정리를 해야만이 시원하고, 가스밸브 역시도 확인을 했는데 또 확인을 하고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안 해도 되는 줄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이건 직접 강박증을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그 지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 동양 철학 그리고 음양으로 풀었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풀리고, 다 이에 대한 해결 역시도 명확하게 다 나와요. 이 강박증의 원인은 공황, 강박, 불안, 이의증, 마음병의 이 원인은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이에요.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은 내 삶에서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요 하나만을 취하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부정을 하기에 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에 대한 해결은 그렇죠. 현실 인정이죠. 동양 사상에서 우리 삶의 구성 원리, 그리고 우리 인생, 그리고 우주의 구성, 그 모든 것이 음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태국 문양으로 보면 이게 양, 음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양제는 양, 음은 뭐 밤이라고 보면은 양은 그 대비되는 낮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맑은 날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반대되는 음지인 흐림이 존재하는 거예요. 날씨 역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주기 역시도 낮에 있으면 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주의 구성 원리이고, 그것이 자연이에요. 자연법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 역시도 기쁨이 있으면은 그 이면에 슬픔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항상 양과 음이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이런 음량을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으로 푼다면은 이렇게 풀리는 거죠. 우리 정서에 기쁨이 있으면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 양지에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의 정서의 또 다른 음지에는 이 슬픔이란 것이 존재를 해요. 항상 이 음지와 양지는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해가 있으면은 시간이 가고 날이 기울고 하면은 해는 지고 다시 달은 떠올라요. 그리고 맑은 날이 있으면은 시간이 또 지나고 또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또 흐린 날이 반드시 또 오게 되고. 그런데 우리 삶에 흐린 날은 항상 존재하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폭풍 오는 날이 있어요. 그건 언제나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하는 그러한 음질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존재하는 양지,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 좋아 보이는 양지만의 좋은 것으로 알고 이것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음지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려고 하니 이게 사라지겠어요. 우리 삶에는 이해가 있으면은 이 역시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정서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양지, 이해를 봅시다. 이해가 있으면은 이해 반대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오해가 있죠.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오해가 존재를 해요. 우리 삶에 오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해 안 받고 살아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이해 안 받고 살아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언제나 항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풀어보면은 이것을 음지, 여기가 양지, 음지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뭐 음지면은 햇볕에 가려서 드리워진 그런 그림자, 그 이면 약간 어두운 이러한 부분으로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양지는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따뜻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음지인 거고,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 양지인 거예요. 우리 삶 그리고 자연의 구성 원리가 이 음과 양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따로 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또 다른 것으로 보면은 이 양지가 이 행복이라면, 행복이죠? 행복이면은 그 이면에는 불행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불행 없는 삶이 과연 있을까요? 아픔, 고통, 슬픔, 분노, 미움, 분노 없는 그러한 삶이 과연 있을까요? 항상 우리 삶에는 그것이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윤리 정서 개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이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불행이 온 곳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은 이것이 더 이상 불행이 되지가 않아요. 자, 이 성실이란 걸 한번 봐요. 성실, 근면 성실.
근면성실이 여기서 봤을 때 양지일까요? 음지일까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근면, 성실, 근면, 성실 이것이 양지에 있을 때 얻어질까요? 음지에 있을 때 얻어질까요? 근면, 성실. 음지에서 좀 많은 이 시련을 겪어보고 또 고통을 겪어보고 거기서 이겨낸 이후에 얻어지는 것이죠. 근면과 성실. 그리고 절약. 절약 역시도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절약하고 너무 부대살처럼 하면 안 되지만은 적당한 절약이 우리 삶에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절약, 보기에 이 절약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참 좋은 건데 이 절약이라는 것이 역시도 음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돈으로 인해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힘들어 보고 자기 자신이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살아가다 스스로 이 자립을 통해서 그리고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해가며 그리고 또 좀 실패 그리고 약간 실패와 또는 빈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절약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이 음지를 거치면서 얻어지게 된 덕목이거든요. 근면도 마찬가지고 성실도 마찬가지예요. 절약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빈곤이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싫은 거잖아요. 누구나 다 거부하고 싶고. 그런데 이 빈곤을 거치면서 절약과 근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업에서 그 회사 상사의 눈에 벗어난 상태에서 그 회사를 잘 다닐 수가 없죠. 또 월급을 제대로 또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낮은 마음으로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낮은 마음으로서 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러한 공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절약이 생기고 근면이라는 미덕이 얻어져요. 이것이 이 빈곤이란 것이 불행의 한 축에 속한 것 같은데 이것을 뛰어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양지, 행복, 근면, 성실,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사람의 본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이 불행이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돼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게 더 이상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순간순간 흔들리기는 해요.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그렇죠. 흔들리더라도 어느 순간 흔들리더라도 그 전에는 흔들려서 저 바닥에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한다 했으면은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는 근본 원리, 기본 원리를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아니까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은데 흔들려도 되고 이제 중심을 조금 더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러한 불행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이제 마음병, 공황장애, 강박, 불안, 이의증, 그러니까 불면증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해 없이 살려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해. 그런데 과연 우리 삶에서 오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오해 없이 사는 것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항상 언제나 오해는 존재를 하고 이것을 몰랐기에 내가 그토록 힘들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었었던 거고 우리 삶에는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오해예요. 그리고 이해도 있고 그리고 오해도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학벌 좋고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외모 뛰어나죠. 집 잘 살죠. 그리고 부모님도 아주 좋으신 분들 그리고 집에 돈도 많고 그리고 차도 아주 의리번쩍한 아주 좋은 걸 타고 다녀요.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은 오해를 안 받고 살까요? 오해 안 받고 살까요? 네. 오해 안 받고 살까요? 우리 삶에는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멋지고 잘난 사람도 오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요. 코미디언 중에 유재석 씨 있죠. 유재석 씨. 우리가 그냥 봐도 참 저 사람 호감 있고 참 말 잘하고 겸손하고 참 진행도 잘하잖아요. 돋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띄우지 않으면서 주위를 띄우면서 같이 돋보여주는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나서지도 않고 그렇게 웃긴 사람이 재미있는 그 사람이 과연 오해 없이 과연 그분은 유재석 씨는 오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유재석 씨도 있다고요. 그분 오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아주 어디서나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도 이렇게 굿신굿신하면서 이렇게 인사 전하고 그리고 안부 묻고 그리고 되게 살갑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오해를 받으며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인 거예요. 오해 없이 살기를 바라지 말아요. 그건 비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그렇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좀 체득을 해야 돼요.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자유죠. 오해하더라도 그냥 내비두는 거죠. 오해하라고 하도록 내비두고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오해하는 사람 반드시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전자에 살아가세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에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편안해져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석가, 부처님, 예수님, 그리고 공자님, 많은 성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님, 공자님, 그 많은 분들 역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좀 편안한, 오해를 받더라도 좀 편안하게 사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삶에는 오해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 그러한 것이 세상의 민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거죠. 그 오해를 풀려고 내가 달려들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에 대한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막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여기에 끄달려 가고 아니라고 막 발악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서 마음이 쓰였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건 뭐냐면은, 남들이 나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에는 나를 이해하는 양지도 있지만 나를 오해하는 음지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자연이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존재 원리예요. 그렇죠. 우리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고, 기쁨만 있고, 또 슬픔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이 될까요? 슬픔이 없는데 과연 기쁨만이 존재할까요? 기쁨만 있을 때는 이게 기쁨인지 슬픔인지 몰라요. 만약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다면 우리 삶에서 뭘 기준으로 두고서 이건 기쁘고 이건 슬프고 이걸 기준으로 정하고 내가 기쁜지 슬픈지 어떻게 알겠어요? 슬픔이 존재하기에 내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기준이 있는 거죠.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존재하는 거고, 기쁨이 있기에 슬픔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슬픔이 없고 기쁨만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은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비상식량이 얼마나 중요해요. 비상식량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뷔페에 갔어요. 근데 뷔페에 갔을 때 이게 더 이상 중요한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배가 이만큼 부르기만 하는데 과연 이 비상식량이 중요한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쁨
기쁨에만 있으면은, 그리고 행복에만 있으면은, 그리고 이 양지에만 있으면, 이에만 받아가지고는, 그리고 내가 뷔페에 가서 배부르게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기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좋은 건지 슬픈 건지 몰라요. 그것이 좋은 건지 슬픈지는 모르고, 이것들이 존재하기에 반가, 흐림, 어둠, 슬픔, 오해, 이러한 엄지가 존재하기에 난 맑은, 밝은, 기쁨, 이해란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에만 있을 때는, 그리고 밝음에만 있을 때는 이것이 밝은 건지 흐린 건지 잘 몰라요. 어두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밝은 것이 밝은 것인 줄 알겠어요? 언제나 따뜻한 봄날, 언제나 따뜻하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따뜻하고 따스한 봄날, 그리고 좋은 기후와, 그리고 싱그러운 자연 속에, 그리고 아주 따뜻한 집, 그런 곳에서만 있었을 때 과연 그런 곳에서만 있었을 때 그것이 좋은 줄을 과연 알까요? 그것이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이라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엄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엄지가 존재해야 이것이 좋은 곳으로 내가 느낄 수가 있고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건 또 안 좋은 곳이냐? 이것이 있음으로써, 엄지가 있음으로써 양지가 빛나게 되는 거고, 양지가 있음으로써 또 엄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둘이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자연인 거고, 음해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낮, 맑은, 밤, 기쁨, 이해, 이거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게 양지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음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으로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맑은 것과 흐린 것이 같이 존재하듯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양지와 음지, 이렇게 둘이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 인정인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 인정. 마음병의 해결은 현실 인정이에요. 현실 인정.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둘 다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순리의 삶. 순리의 삶.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 더블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은 대부분 마음병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 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되는 이 양지 하나만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바로 현실 부정인 거예요. 삶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현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양지는 인정하지만 음지는 부정하는 것이, 이게 거스름이죠.
거스름. 이 흐르는 물을 이렇게 물 흐르는 데를 흘러가는 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인데,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거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요거 하나, 양지 하나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만, 요거만 하나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것을 싱글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 부정이 되는 거고, 또 이 싱글팩의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보편적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이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병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또 소수의 마음병이 대부분 그런데, 소수의 분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또 받아들이는, 요 하나만은 음지만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음지만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요 하나만을 인정해요. 이거 역시도 현실 부정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죠, 내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역시도 거스름이고, 하나만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거 역시 싱글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깊이 체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러한 음량으로서 이 강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건강염려, 숫자 외우기, 손 씻기, 정리, 확인, 가스, 청결, 여기서 보면은 손 씻기 같은 경우에 비누로, 영화에서도 보셨죠. 비누로 수없이 많이 또 씻고 해도 손이 짓물러지고 피가 나고 터질 때까지 씻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역시도 이 현실 부정인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조그만한 티끌도 세균도 조그만한 오염 물질도 절대로 내 삶에서는 허용치 않겠다라는 이 현실 부정의 그 강박 심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이 깨끗한 세상, 양지는 여기선 깨끗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더러운 거, 음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더러운 것은 부정하기에 깨끗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 손에 남아있는 조그만 이 때와 세균, 먼지, 이 조금 남아있는 거, 이것을 부정하기에, 현실 부정을 하기에 계속 씻고 또 씻고 손이 다 이 피 나고 이 피부가 다 문드러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씻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그렇죠. 불안하고 하는 일이 될 것 같지가 않고, 그 찝찝한 것을 못 견뎌야죠. 그 역시도 자기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집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항상 좋은 것들만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그렇죠. 건강 염려도 뭐냐면은, 나는 늘 건강해야 된다. 나는 이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거죠. 이거는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정돈도 역시
그리고 청결 역시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뭐 좀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서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서랍의 이 각 또는 앞에 좌우 대칭되게 이렇게 딱 되지 않으면, 딱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못 견뎌하는 거죠. 근데 그 역시도 뭐냐면은 그 조그만 그 허술한 빈틈, 이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병이 되는 거죠. 밸브도 마찬가지고.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금도 허용하지 못하기에 확인을 했는데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 그것은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집착인 거예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양주와 음지 이것을 둘 다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이 내 삶 속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병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음지를. 이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양지 하나만을 고집하잖아요. 음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병이 있는 분들은 왜 음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알아요? 숨쉬기에 조그마한 세균과 먼지도 허용치 못하겠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허용치 못하겠다. 조금의 지저분함도 허용치 못하겠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이 음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음지, 밤과 흐림, 어둠, 슬픔, 오해. 이 좋은 곳에 대비되는 이러한 음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음지는 몹쓸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양지만 있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가진 거예요. 이 음지는 밤과 흐림, 어두운 슬픔, 오해, 폭풍우, 비바람,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본질이 있어요. 또 다른 본질.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음지가 존재를 해야 돼요.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역시도 음지가 있기에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 역시도.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은 이 음지라는 것이 더러움이 있기에, 그러니까
양지면은 깨끗함으로 본다면은 음지는 또 더러움이잖아요. 여기 더러움이잖아요. 근데 이 더러움이 있기에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러움이 있기에. 더러움이 있기에 씻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깨끗하게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또 아픔을 넣어봅시다. 아픔. 아픔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아픔이 음지에 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건강하기만 하면은 또 아파보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건강하기만 하고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리고 어디 다쳐보지도 않고 하면은 과연 좋을까요? 한 번씩 아파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파봐야 안 아픈 것이 얼마나 또 고마운 줄을 알아요. 그렇게 해봐야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파봐야 일상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가족이 아프다 보면 또 서로가 서로를 또 간호를 하고 또 식사가 안 된다면 떠먹여 주기도 하고 그렇게 간호도 하면서 가족의 정이 또 그렇게 싹이 트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가족 구성원들의 정과 사랑이 또 돈독해지는 기회예요. 항상 건강하기만 해서는 그 건강 자체가 감사한 건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가족 간에 이게 좀 친한 그 사람도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나눔으로써 그렇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서로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순기능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음지에 대한 이 본질인 거죠. 이 음지에 대한 본질. 아까 말씀드린 근면과 성실. 여기 근면과 성실 절약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빈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빈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지에 속하잖아요. 빈곤이 음지에 속하는데 이 빈곤을 잘 지나게 되면은 이 근면과 성실, 전략으로 사람이 성숙을 해요. 과연 이 빈곤 또 좀 아픔, 힘겨움, 고통 없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없이 성숙하는 분들도 아주 간혹 계신 분도 있죠. 그런데 아픈 고통, 슬픔을 겪어보지 않고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쓰러지고 아픈 고통, 슬픔을 느끼면서 성숙한 사람하고 직접 느끼고 성숙한 사람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이 성숙을 체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직접 불행해보고 빈곤해보고
그리고 어둠과 슬픔 속에 있어 봐야 이것이 양지가 얼마나 좋은 건지, 낮, 맑음, 밝음, 기쁨, 이해, 근면, 성실, 절약,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에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빈곤이 왔어요. 빈곤이 왔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성숙으로 체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빈곤이 왔으면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이 왔으면 이거 역시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아프면 또 아픈 거 역시도 내가 지금 아프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더러우면은 더럽다라는 것을 일단 내가 더러워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 계속 더러워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주저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하면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렇게 일단 내가 여기서 성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일단 아프면 아프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빈곤하다면은, 가난하다면은 일단 가난한 것을 인정을 하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가난한 것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수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러움이 묻어 있으면 더럽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씻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럽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전구가 나왔어요. 전구가 나왔으면 좀 깜깜해요? 네, 깜깜하죠. 깜깜하면은 일단 전구가 나갔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지금 전구를 사러 지금 갔다가 와서 바로 전구 껴가지고 쓸 수 있고, 너무 늦어가지고 전구를 살 수가 없으면은 촛불을 켤 수도 있고, 일단 인정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촛불을 켤 수가 있죠. 또는 전구가 나왔으면 또 전구 나간 김에 그냥 자버리면 되는 거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인정, 그것이 첫째예요. 이것에 대한 내 삶에 나타나는 음질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구가 나가 있는데 이걸 계속 부정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양지든 음지든 내가 현재 있는 이 현실에 음지든 양지든 있으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이 마음병이 되는 거예요. 이인증, 불안, 강박, 공황, 불안장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인정, 받아들이는 이 현실 인정.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라는 이 순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블백. 우리 삶에는 음지가 없을 수 없기에 이거 역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역시도 확인을 했는데, 확인 강박 있는 분들 있죠. 확인을 했는데도 문 잠근 것도 확인을 했는데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2번, 3번 정도 확인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건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집 열쇠로 문을 몇 번 잠궜어요. 한 3번, 한 2번, 3번 잠갔는데 그거 확인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집 열쇠를 잠갔는데 막 혹시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집 문 제대로 잠갔나 하면서 잡고 다시 확인을 하게 돼요. 확인을 하는데 그 역시도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확인을 했는데 잘 잠겨 있어도 괜찮지만은 안 잠겨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면 이제 좀 서서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을 씻었잖아요. 손을 씻었는데 아무리 잘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더라도 손에 조그만 때와 먼지의 세균은 남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조그만 때와 먼지는 남아 있어요. 세균도 남아 있고. 그렇게 이거 역시도 손 씻기도 어떻게 하냐면은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내가 손을 잘 씻어서 깨끗한 것도 좋지만은 조금 지저분한 것도 괜찮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정리하는 것도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좋지만은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한 음지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여기서부터 서서히 아주 서서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 물 묻으면은 한쪽에 물이 묻어 있으면 반대편에도 또 물이 묻어야 돼. 반대편에도 또 물이 묻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쪽만 물에 적셨는데 한쪽은 또 안 적시면은 왠지 뭐가 이게 찝찝하고 뭐 불결한 것 같고 한쪽 씻었더니 마저 또 씻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이잖아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두 쪽을 다 씻어도 괜찮지만은 한쪽만 씻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스 확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확인 역시도 만약에 있을지 모를 그런 그 사고를 0.0001%도 절대 그거를 허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기에 가스 밸브 확인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스를 확인해도 확인하는 건 좋지만은 그럼에도 생기는 그렇게 했어도 생기는 그 이후에 사고는 어쩌겠는가 받아들여야지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확실해도 괜찮지만은 덜 확실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강박증 있는 분들이 안 해도 되는 줄을 알면서도 하게 된다. 안 해도 되는 줄을 알면서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강박이 처음 생길 때는 내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내가 참 이상한 생각을 하네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좀 의아해 하죠.
하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반복될수록 이제 이 강박에 대한 것들이 점점 강박 사고로, 강박 행동으로 계속 굳어져요. 강박 행동으로 계속 굳어지면서 이것이 막 또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생각 자체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행동 자체도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손은 계속 씻게 되고, 그리고 그 강박 사고 역시도 강박 사고 했던 생각들이 또 떠오르고 이 생각들을 또 지우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으로 덮고 계속 이게 되풀이 되는 거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했던 것들이 계속 이제 강박사가 점점 커져서 이제 어느덧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연계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양주와 음주 이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순리의 삶으로 양주와 음주 둘 다를 받아들이는 순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음주 없이 이 자연계는 존재를 않아요. 이 음주 없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지가 않아요. 이 우주와 우리의 삶, 이 둘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어느 것 하나 없이 우리의 삶은 유지되지가 않는 거고 자연 역시도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생길 땐 그래요. 내가 내가 이런 골 때리는 생각을 하네? 처음엔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 세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이 강박 사고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이 현실 부정이 이제 이 강박으로 돼서 이것들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생각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점점 커지고 단단해져요. 근데 내가 안 해도 될 줄을 알면서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인이 삶은 음지와 양지 둘 다로 돼 있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줄을 알면서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 우주가 자신의 생명 유지가, 그리고 자신의 생활 자체가 음지와 양지로 돼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병이 있는 분들은 음지를 알고는 있는데 음지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 병 있는 분, 그 깊은 내면 속은 뭐냐면은 그 깊은 내면 속에 그 음지를 부정하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한다라고. 이 세상, 이 우주, 이 자연계가 둘로 돼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주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요, 현실 부정의 생각을 하면서 현실 부정의 생각을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고 나중에 숨 수 없게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좀 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굳혀오게 되면은, 굳혀옴으로써 자기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이 하나의 현실 부정의 생각, 이 하나를 가지고 현실 부정의 생각 하나 가지고 이 두 개의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중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도 그 현실 부정을 하기에, 이것을 음질을 부정하기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와 자연이 이 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실 부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 음질을 끝없이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 둘 다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은 음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현실 부정에 살고 있기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줄 알면서도 한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박의 원인이에요. 세상 그리고 우주가 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현실 부정, 이 하나만을 받아들이는 이 현실 부정을 고집을 하고 그 고집한 것이 계속 단단하게 굳어진 것, 이것이 이제 정상 감정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 부정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거 제가 내드리는 과제와 생활 실천, 정석의말 실천을 통해, 그리고 이런 그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체득을 함으로써 낫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완고하지 않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증상이 가볍다라고 하면은 지금 해결, 이 현실 인정,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요거에 대한 것은 지금 나온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병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상이 오래되고 병이 완고하고 또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강박심리가 이렇게 자기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져 있었다면 좀 시간이 걸리죠. 이렇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 자체가 이 현실 부정의 강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경우에는 이분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사고체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참 많은 부분들이 강박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또 현실 부정의 심성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아주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내가 좀 이상하다라고 자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완고하고 깊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강박인지조차도 몰라요. 이걸 뭐하고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 있잖아요. 예. 담배를 피는 분들,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이 있고, 근데 자기 자신이 담배를 피게 되면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은 담배 냄새를 그렇게 잘 못 맡아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담배를 조금만 피는 사람 옆에 가도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담배를 펴가지고 자기 몸속에 자기가 담배 연기 속에 찌들어 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담배 피는 거를 내가 잘 인지를 못하듯이 내가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자체를 내가 자기 자신이 잘 인지를 못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은 냄새가 확 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젖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담배를 많이 피는지 적게 피는지 내가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담배를 많이 피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담배를 많이 피는 경우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옆에 가도 이 사람이 뭐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 잘 몰라요. 내가 강박에 현실 부정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러한 순리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순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자체는 어떻게 하면 이 현실 부정의 강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병이 있는 이분이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 해석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모든 부분들이 강박적인 사고, 현실 부정의 사고가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혼자의 생각으로, 혼자의 방법으로 이 마음병에서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율린이 정서 개발은 이해형이 있고 또 실천 항목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양기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라고 음지도 괜찮다라는 이해형을 통해서 실천을 하는 거죠. 이해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실천을 통해서 깨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와 매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요. 그렇게 그러한 이해형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러한 현실 부정의 이 껍질들을 하나하나 싹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 다시금 빠져나온 것 같더라도 다시 이 조급한 마음이 다시금 이 죄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절대 조급한 마음을 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조급함.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현실 부정 속에 내가 참 깊이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고 그렇게 체득을 통함으로써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강박증이 있는 분들, 마음병이 있는 분들 역시 좀 병이 좀 완고한 분들은 이러한 현실 인정에 대한 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일단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당장 듣고서 좀 시원한 느낌은 드는데 지금 요것만 들어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자체가 이 강박 현실 부정의 생각으로서 이거 역시도 들음으로써 현실 부정의 생각으로서 강박적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무척 많거든요. 내가 이 안에 빠져 있을 때는 나는 저 순리의 삶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거스름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현실 인정을 하는 거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 마음병을 나의 성숙으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심리 상담처럼 그 상담받고 또 좀 이따 또 와서 상담받고 또 상담받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열심히 과제도 해가면서 생활 실천을 해 나서면 되잖아요. 이 세상의 구성 원리를 이제 알아가면서 이 병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여기 다 게시되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는 방법이기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따라오기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올라와 있는 것들을 이제 틈틈이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메일로 그거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처음에 다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 받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올라오는 그 영상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 듣고서 지나가면은 내 생각하고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 남는데 내 생각하고 강의 내용하고 좀 다른 거 있으면 그것은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강좌 내용을 듣고서 또 들으면서 워드로 적어서 그 내용을 그리고 요약을 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종이로 워드로 치는 것이 좀 힘든 분들은 잘 아시죠? 그렇죠. 네, 보감처럼 이 워드로 치는 것이 좀 힘들다 하면은 이렇게 A4 용지에 손글씨로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얼마만큼 받아들여주고 얼마만큼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부정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이 인정의 삶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이것에 대한 이치를 좀 깨치고 이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이것이 내 삶에 깊이 체득이 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팔다리가 아프고 하면 장기가 아프고 그러면은 수술을 하잖아요.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 수술을 하고, 폐가 좋으면 폐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음에 관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이제 병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강박증, 이인증, 그렇죠, 한청도 들리고, 예. 그런데 이 역시도 뭐냐면은 마음에 대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그렇죠. 세밀하고 더 정교한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내 삶에 정확히 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대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제가 내드린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치료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느끼는 아픔, 고통, 슬픔, 그것을 그대로 다 느껴야만이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고서 어떻게 리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도하는 입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렇죠. 증상과 감정에 압도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증상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거 공황장애 나오고 했을 때 상당한 그 신적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똑같이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경험하고 또 그러함을 같이 느껴야만이 바른 치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강염려, 여기에서 이 건강염려 있는 분들이 죽음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간다면은 이것은 양지는 이 태어남, 행복함, 생활이겠죠. 근데 음지는 죽음이겠고, 그래서 이 건강염려라는 건 죽음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이걸 풀어본다면은 양지는 생활, 이게 건강이겠죠. 근데 음지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픔, 고통이라고 볼 수 있고, 병이 있는 거고 죽음이고, 이것을 비유를 하자면은 이 축구 경기가 있어요.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 열심히 축구를 하게 되면은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또 후반전을 열심히 뛰고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은 승부차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제한된 시간에서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구가 제한된 시간도 없고
끝이 나지 않는 추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끝나지가 않았니? 추구가 끝나지 않는 거죠. 추구가 끝나지 않느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뭐 한 달 동안 그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2달 동안, 1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이게 지겹겠어요. 지겹고 느슨하고 아무런 뭐 흥미도 없고 뭐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응원을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기에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응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에게 이번에 오늘은 상대에게 좀 골을 많이 내줬다. 뭐 내일 계속 이어지는 좀 이따 하는 경기에 또 뭐 며칠 있다가 뭐 다음에 내면 되지. 다음에 또 득점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끝없는 축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뛰어다니지도 않고 시간도 제한도 없이 끝없이 시간이 주어지고 관중들은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시간도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끝나지도 않는 그런 축구가 있어요. 뭐 거기서 응원하는 사람도 뭐 재미있겠어요. 그리고 해설하는 사람도 뭐 답답하겠죠. 해설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또 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렇죠. 다음에 와서 봐도 되고 1년 있다가 또 봐도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을 하는 건강염려, 죽음에 대한 가치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한정하고 제한해 주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정하고 제한해 주는 그리고 제한해 주기에 우리의 삶의 현재 삶의 가치를 빛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에 제한돼 있기에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그렇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에. 이 죽음이 건강염려에 빠지고 여기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죽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몰라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기에 우리 삶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삶을 또 제한해 주기에 그렇죠.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죽음이 없는 삶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죽음이 없는 삶만 있어요. 죽음이 없고 삶만 있다면은 사랑이 그 가치를 느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이 그 가치를 느껴질 수 있을까요? 모험이 과연 스릴이 있을까요? 모험이 모험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삶다울 수 있겠어요? 무지했기에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기에 건강염려되는 거고 나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이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누구나 다 살길 바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도 이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심해지고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그것이 음과 양의 원리인데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이치를 거부하니 이제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되고 그에 빠져서 나오기가 힘드는 거죠.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이후에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뜻하지 않는 일로 해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기에 내가 이러한 현실 부정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건강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 있죠.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리, 건강, 그렇죠. 내 할 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조절하고, 또 이제 좀 몸에 안 좋은 것은 좀 가급적이면 좀 빼고, 가급적 몸을 좀 생각해 가면서, 그리고 몸을 좀 보호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또는 노화로 인해서 찾아오는 죽음은, 그것은 우리 삶에는 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이것을 둘 다 받아들이는 현실 인정의 삶으로서 순리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죽음이 있기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미가 없고 현상만 보고 본질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했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으로서 또 생명으로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 태어남과 소멸, 양,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윤리니 정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해형을 연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천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뭐 내주는 그 과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이해형을 함으로써 이제 실천을 하는 이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 마음병이 왜 왔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이 마음병에서 내가 제대로 성숙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원리로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동기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양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실천을 계속 해 가면서 또 이 몸으로도, 그렇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의 체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현실 인정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리의 삶으로 살아야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현실 부정의 이 마음병에서 낫는 것만이 아닌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러한 현실 부정의 삶, 좀 어두웠잖아요. 현실 부정의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좀 어두웠잖아요. 그런데 현실 인정을 체득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체득하고 살아감으로써 이전의 삶보다 이 살아있는 자체에 내가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